지금 라디오를 켜듯이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분들께 먼저 조용히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혹시 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린 지원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다그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정보는 조용히 지나가지만 생활은 조용히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장바구니는 가벼워지지 않고 약값은 갑자기 줄어들지 않고 병원 예약은 알아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만 아주 차분하게 한 편의 라디오처럼 끝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가 중간에 잠깐 다른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설거지를 하셔도 되고 이불을 개셔도 됩니다. 대신 꼭 마지막 정리까지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름만 어렴풋이 들어본 노인생활 안정자금 같은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연금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돈도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흔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우리 집은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자식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연금도 받는데 무슨 지원금이야.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이 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확인을 해보기 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틀렸는데도 그 결론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먼저 내리기보다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헛걸음하지 않게 한 번에 정리되게, 그리고 무엇보다 속지 않게. 자, 그럼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부터 갑니다. 돈이 어떻게 지급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통장을 들여다봐도 잔액이 그대로라서 왜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런데 그건 지급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급 방식이 다른 겁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생활비처럼 쓰도록 만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마트, 약국, 병원 주변 가게, 식당처럼 생활과 맞닿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생활비로 쓰이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어디로든 흘러갈 수 있지만 지역 화폐는 생활에 필요한 곳으로 쓰임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 통장 입금이 아니라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통장 입금이 아니고 절차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사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길게 겁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왜 속기 쉬운지, 그리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하나의 사례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한 어르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평범한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급하게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이 잘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먼저 어르신의 이름과 거주 지역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대상자로 확인이 되셨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안내드린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이미 확인해줬다고 하면 괜히 안심이 됩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친절하게 마치 배려하는 듯한 말까지 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대신 신청을 도와드리겠다. 서류도 대신 정리해드리겠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조금 더 이어지자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접수를 진행하려면 확인 비용이 필요하다. 절차가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다. 여기서 딱 멈추셔야 합니다. 공공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비용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공식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어르신도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해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그런 안내 전화를 하는 공식 절차는 없고 대신 신청해주는 제도도 없고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이 오면 공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정해진 창구를 통해 한다. 이 두 문장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신청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헛걸음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하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속지 않기. 그래서 신청 파트는 실제로 움직일 때 필요한 것들만 라디오 진행자가 옆에서 하나씩 챙겨드리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대체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느 주민센터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평소 자주 가는 곳이 아니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노인생활 안정자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주소지가 여기인데 여기로 가면 됩니까? 이 한 문장으로 동네가 맞는지, 기간이 언제인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까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접수를 함께 운영하기도 합니다. 복지로 같은 창구를 통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온라인이 되나요? 라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온라인이 되든 안 되든 공식 창구만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자로 링크가 왔다면 그 링크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공식 홈페이지인지 주민센터에서 안내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찮아도 그 한 번이 피해를 막습니다. 이제 서류 이야기로 갑니다. 신청서를 미리 출력해 가실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고 담당자가 안내해 주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신 서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소지와 세대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떼오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헛걸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발급 창구가 붐비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동선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돈이 통장으로 현금 입금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왜 통장 사본을 내느냐? 통장 사본은 입금 때문에가 아니라 신청자 확인과 지급 절차 정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자녀 통장, 배우자 통장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통장 사본은 꼭 본인 것으로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소득과 관련된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분은 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일을 하고 계신 분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수급자 확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접수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모든 서류를 완벽히 외우려 하지 말고 전화로 내 상황을 말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라.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여기서 신청 과정 사례 하나를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지점이 바로 이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신분증은 챙겼고 통장 사본도 준비했습니다. 본인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상황을 확인하던 중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건 집에서 떼어오는 서류인 줄 알았다며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발급 창구 대기 시간이 길었고 어르신은 기다리다 지쳐 접수를 다음 방문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방문해 접수를 마친 뒤 어르신이 하신 말이 이거였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한 번에 끝날 일이었네. 반대로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방문한 다른 어르신은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자 안내에 따라 발급 창구로 이동해 서류를 떼고 다시 돌아와 그날 접수를 마쳤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더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정보 한 줄의 차이였습니다. 현장에서 뗄 수 있다. 이 한 줄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라디오처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도움을 받는 사람을 가르는 건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미리 알고 있느냐 몰랐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저장해 두셨다가 신청하러 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서류 부분은 다시 들어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느슨한 대화처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질문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에서 청취자 사연을 읽듯이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을 놓고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혼자 사는데도 자녀가 가끔 용돈을 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용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도가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결론 내리기보다 주민센터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가끔 용돈을 주는데 정기적인 건 아닙니다.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담당자는 그 기준에 맞춰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확인할 서류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혼자 고민하던 불안이 정리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글씨가 작으면 못 읽고 휴대전화도 익숙하지 않은데 온라인 신청만 되는 거 아니죠?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방문 신청이 기본입니다. 온라인이 되는 지역이 있더라도 방문 상담과 접수 창구가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일수록 주민센터 방문이 더 안전합니다. 직접 얼굴 보고 서류 안내받고 정해진 절차로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기가 끼어듭니다. 어르신은 온라인이 어려우시죠?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이런 말로요. 그래서 두 번째 사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용 이야기가 아니라 링크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어르신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아래에 링크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공공기관 안내처럼 보이게 만든 주소였습니다. 어르신은 순간 손이 갈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라는 단어가 사람 마음을 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평소에 자녀가 늘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링크는 누르지 말고 먼저 확인해. 그래서 바로 누르지 않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는데 공식 안내가 맞나요? 결과는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는 공식 문자가 아니었고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어르신은 그 한 번의 확인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 두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사기는 겁을 주는 말로만 오지 않습니다. 친절한 말로도 오고 급한 말로도 오고 대상이라는 말로도 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나는 전화를 믿지 않는다. 나는 링크를 먼저 누르지 않는다. 나는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정해두시면 마음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제 신청을 준비하는 날의 동선을 실제로 하루처럼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챙깁니다. 신분증을 넣습니다. 통장 사본을 넣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미리 뗐으면 넣고 아니라면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가면 마음이 덜 급해집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헷갈리면 전화 한 통. 그 전화 한 통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도착하면 괜히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처음 오는 곳이니까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인생활 안정자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담당자가 질문을 할 겁니다. 가족 구성은 어떤지, 연금은 받는지, 소득은 어떤지. 이 질문들은 나를 평가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기준을 맞춰보려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담당자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안내해 줍니다. 그게 주민센터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조금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중요한 말을 2번, 3번 반복합니다. 듣는 분들이 메모를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남도록 말이죠.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 지원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통장 입금이 아닐 수 있고 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셋째, 먼저 연락해오는 전화와 문자는 의심하고 링크는 누르지 말고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넷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기본입니다. 다섯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이 핵심이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현장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여섯째, 날짜는 2026년 1월 2일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2026년 1월 2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괜히 민폐 끼치기 싫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걸 받지 못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누군가의 호의를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제도 안에서 조건이 맞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당당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챙기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필요할 때 한번 움직이는 일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그날을 기억해 두셨다가 한 번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은 바쁘시면 내일 아침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만 올려두세요.
주민센터 전화하기라고 적어두면 시작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통장에 안 들어온다고 놀라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기억해 두세요.